여러분, 일본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못 받아요. 알바도 퇴직금은 없어요. 왜? 자유니까. 실제로 예가 있어요. 저는 회사 그만뒀지만 회사적으로 퇴직금 주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못 받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이겁니다. 임금 인상입니다.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임금 인상을 추진을 해요. 둘 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게 있어요. 경제계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잠깐 이거 다른 연관된 게 있는데 이게 댓글이 5,000개가 달렸잖아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일본의 그 산토리의 대빵입니다. 한국 프리미엄 몰츠 있잖아요. 그 맥주. 종 편의점 로손 사장님 형 산토리. 지금 산토리 사장님인데 이 산토리 사장님이 이제 한마디 이제 터트린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500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저임금 못 낼 정도 회사는 망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회사한테 정부가 보조금 주고 있거든. 그게 좀비 회사란 말이에요. 야, 그건 망하게 놔둬! 라고 밀고 있는 거예요. 좀비 회사는 치워야 된다. 좀비는 버려. 이 산토리 회장인데 엄청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누구? 중소기업들 같은 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시급 1,500엔은 회사가 망한다. 급하게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간부 1,500엔은 엄청 힘들다. 왜냐면은 이건 부품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올린 부품 가격을 받아줄지. 왜냐면 자동차 원청은 원가 저가 삭감 시키잖아요. 그걸 우리의 임금 인상한 분을 받아줄지 의문이다. 그다음 일본 상공회에서 중소기업에 그쪽에 있는 이제 간부인데 사업을 망한다든지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항상 이제 일본의 상황을 한국이랑 동일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본이랑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데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말했지만 일본은 임금이 너무 안 오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싸다고 간다는 것 자체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시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을 싸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일본이 이상해졌단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그걸 느꼈을 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인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일본은 싸도 괜찮아 라고 이제 유지를 시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더 본인이 사업하기 좋으니까. 왜? 일본은 싼 임금, 저임금으로 돌려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임금으로 애들을 돌려야 돼. 트렌드랑 다르게. 근데 반대말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네.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가난해지네. 이게 느끼잖아. 그건 이상한 거잖아. 물가도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연한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안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를 하는 측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이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가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면서 반발이 좀 심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아프죠. 당장 일본이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전국 평균이 이제 1,055, 우리나라 돈 그 10,000원이 안 되죠. 지금 전국 평균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이제 전국 평균은 안 돼요. 홋카이도가 이제 1,010엔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도쿄, 뭐 이런 수도권 쪽으로 이제 사람이 몰린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이거 이제 지역 차별 없애고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부터 스타트. 이러면은 지방에도 좀 가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과격하게 일부러 들고 오는 겁니다. 약간 집안 동네에서 요점도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최저임금 옆 동네보다 싸다 하면 옆 동네 다 사람들 가니까 그렇죠. 인재가 더 부족해지니까 동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찍먹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일본 여행 가서 알바 내용 보니까 도쿄는 뭐 1,500엔 주는 데도 있고 오사카도 뭐 1,300엔 주는 데 많던데 일본은 최저임금보다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건 알바니까 그래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순간 최저임금보다 못 받습니다. 정규직이 된다는 말은 일본의 잔업에서도 있잖아요. 약간 포괄임금적인 수준으로 돈을 안 주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되긴 하지만은 정규직인데 알바를 한 달 빡시게 뛰는 것보다 못 버는 친구들이 속출하게 돼요, 이게. 이게 일본의 약간 어두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잘 내야 되는데 있잖아요. 정규직이 되면 어느 3시간 잔업했다고 1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지. 1시간. 라든지 일단 타임카드 삑 하고 저 일을 하세요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알바를 예를 들면 1,300엔 주니까
일본은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요딴 식으로 말하면 그럼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 알바만 하라 그래요. 근데 불가능하잖아. 알바를 하면은 유급 휴가도 없어. 매일매일 알바를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바 시급 자체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표가 되긴 되는데 중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런 건 정규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버텀 있잖아요. 기본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념에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논점을 호도를 시킬 때 예, 아이고 도쿄는 알바가 비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많이 일본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 논란이 항상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올려도 된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망할 기업은 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싹이 튀어나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다가 죽고 퇴비가 돼서 새로운 새싹이 자라나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 식물은 150년 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에도 시대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500년 된 기업이야. 못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이 중요하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말고 저런 근본 없는 벤처를 돈 주지 마. 이게 일본의 논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시류에 뒤처지게 돼요, 나라가.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저임금 자체가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세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본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일본은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못 받아요. 알바도 퇴직금은 없어요. 회사에 한 20, 30년간 다니지 않는 이상 한 10년 다니고 퇴직금 받으면은 그 퇴직금이 반값으로 준 회사도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퇴직금 감. 주는 회사입니다 하면서 그 10년 이상 근무하면 그렇죠. 더 주고 몇 년 이상은 퇴직금을 안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자유니까. 이게 실제로 예가 있어요. 저는 회사 그만뒀지만 그 회사적으로 퇴직금 주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못 받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고 퇴직금이 없대잖아. 이거 죽으란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노예 부리는 거 이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다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중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게 특히 아까 말한 일본에서 옛날부터 사업체를 해온 사람들. 늘 하던 대로 하던 사람들 있잖아. 예. 근데 이것도 많이 변했어요. 원래 정치권도 그 최저임금 올리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였어요. 그 물가가 그대로였을 때는.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임금도 올려야지. 근데 뭐 정치권이 말했으니까 다 올려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최대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계야 올려라라고. 이게 자민당이 어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자민당도 이걸 막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봐서 애들 죽을 것 같거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짠다니까. 우리가 느끼면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참고 살아요. 일본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고 싶고 명품 사고 싶고 벤츠 타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야. 왜? 너무 짜임을 당하니까. 남는 게 없다니까 진짜 일본에서는. 야 이러다가 애들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노예들이. 너무 많이 짰나? 야 그러면 약간 희망을 줘야 되겠어. 수건도 있잖아. 이거 너무 짰나? 한 번 더 물에 적셔야지. 그러니까 좀 올려줄게. 적시고 또 짜겠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적시는 것도 한 번 없다 보니까 수건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특히 중소기업 많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진짜로 잘 없는데 여야 합의해서 일단은 임금을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건 둘 다 동의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여야 간에. 소비세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자민당은 소비세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이건 세금이니까. 세금 한번 내리면 올리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제일 큰 야단도 그렇죠. 그렇죠. 다른 쪽. 이제 소비세를 없애자. 줄이자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소비세라는 게 일본은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소비세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되냐면은 일본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텍스프리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아예 텍스프리가 없죠. 예. 그런데 유럽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프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명품을 뭐 이만큼 사지 않으면 텍스프리 안 해줘요.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있잖아? 아니 백화점 가서 있잖아? 이상. 일정 금액 이 정도 안 사면은 텍스프리, 택도 없다, 돈 내라, 이건데, 일본은 뭐예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도 텍스프리 해줘요. 편의점에서,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과자 좀 사서 5,000엔 넘었네? 5만원 정도 사잖아? 그럼 삐빅, 당신은 특별한 외국인이시니까 소비세 안 내셔도 됩니다가 일본이에요. 얼마나 외국인에게 친절해요.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 맨날 보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일본에 이렇게 오네. 역시 일본 문화에 전 세계인이 열광을 하는구만. 일본의 스시, 일본의 이런 아기자기한 문화. 역시 일본의 문화는 우월해. 라고 TV를 보다가 근데 왜 쟤들은 세금을 안 내지?
쟤들은 왜 일본 사람들보다 물건을 싸게 사가지? 뉴스에 나와요. 이번에 올해만 해도 일본에 3번 왔어요. 너무 싸고 좋거든.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일본에서. 우리가 못 가는 가게에서 식사하고 우리가 못 자는 숙소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처음에 기분이 좋다. 국뽕이 아니에요. 국뽕이 사다가도 이게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일본 사람들은 10% 비싸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자국 내 사람들이 뭐든지 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뭡니까? 만들어진 도로에 렌터카에서 다니잖아요. 렌터카도 외국인은 싸게 빌립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고속도로 비용도 외국인들 일본 사람들보다 쌉니다. 신간센도 외국인 일본 사람들보다 쌉니다. 전용 그 할인 있어요. 뭔가 이상해. 자기들이 쎄 빠지게 이래가 노예라 했잖아. 세금 짜해가지고 월급 다 떼껴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면은 그걸 인프라 닦으면 그걸 외국인이 이용해.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도 텍스프리인데 야 자국민한테도 텍스프리 해라. 이런 식으로는 소비세를 빼자. 라는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세가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면 이게 간접세잖아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동일한 세율입니다. 소비세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살 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빵 살 때 10% 100원 정도는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그것도 아껴야 돼. 근데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00원짜리 빵 살 때 100원 내는 거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잖아. 그냥 그렇겠지라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같은 10% 세율이라는 게 쓰는 본인의 사람에 따라서 이게 부담감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세라는 게 특히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엄청나게 그 사람의 과부하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근데 소비세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뭐겠어요? 여러분, 일본은 노인의 나라예요. 일하지 않는 노인들이 엄청 많아. 그 사람들 노인, 연금 아니면 저축해서 살잖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으려면 소비세밖에 없다. 무슨 말? 노인이라도 슈퍼는 갈 거 아니야. 노인이라도 뭔가를 살 거 아니야. 옷은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노인에게 간접세를 받아낼 방법이 일본은 소비세밖에 없으니까 일본 앞으로도 늙어가는 나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 그러니까 소비세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네, 노인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과세니까 소비세를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없애자는 쪽, 소비세를 올리자는 쪽.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일본 뭐 여야 간에 있잖아요. 뭐 세금 갖고 이제 말하는데 정답인 건 딱 하나 있어요.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연금도 오르고 있고 의료보험 비용도 오르고 있고 소득세도 오르고 있고 뭡니까 소비세도 오르고 다 모든 세금이 과거보다 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것 때문에 있잖아. 스벅 갈 때도 일본에서 있잖아. 테이크아웃입니까? 여기서 먹습니까? 그걸로 그 세금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있잖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요. 코스트코 가면은 우리가 고기만 삽니까? 푸드코트가 있잖아. 못 참거든. 그렇죠. 코스트코 푸드코트에 그 핫도그라든지 그 탄산음료 싸잖아요. 묻고 싶어. 가가지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핫도그 하나요. 그러면 이제 핫도그에다가 이제 있잖아 그 컵에다가 핫도그 딱 꽂아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묻습니다. 드시고 가시나요? 포장이신가요? 여기서 내가 먹고 갈게요 라고 하면은 세금이 소비세가 10%입니다. 아니요? 저는 들고 갈 건데요 하면은 소비세가 8%입니다. 차에서 먹을게요. 내가 말하는 걸로 순간적으로 세율이 2%가 바뀌어요. 맞아요. 수복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에요 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들고 갑니다 이래 놓고 그냥 앉아서 먹어도 됩니다. 맞아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세율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걸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딴 식으로 도입했는 느끼는데 간단한데 일본은 소비세가 0, 3, 5, 8, 10인데 이걸 8에서 10으로 올릴 때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구라를 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식주 중에 먹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먹는 것까지 세금을 올리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는 테이크아웃은 저희가 그대로 가고 그래도 가게에서 먹으면은 그래도 이제 뭡니까 소비세 올린 걸로 칩시다. 요딴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말을 했던 거지.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8% 유지하자 했는데 그래도 가게에서 먹는다 그러면 소비세도 받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10%. 그게 뭐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파면 팔수록 재밌죠. 다이나믹하다니까. 여러분 정말 다이나믹 교육을 살고 있으면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엔 기술은 뭐예요?
소비세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흔히 말하는 사기를 당한다. 8% 10%라든지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 소비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세 없애버립시다. 라든지 아니면 소비세를 옛날처럼 롤백하자. 5% 정도까지만 하자. 그러면은 좀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산도 쉽고. 그렇지. 그렇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래도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세를 올려야 됩니다. 라는 논조로 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선거철이 되면 일본은 소비세라는 게 정말로 뭡니까?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세금이란 거는 한번 올리면은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릴 때는 무조건 이제 나를 밟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야, 나를 죽여라. 이래가지고 있잖아. 누워.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에 대해 일본에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